파이어족으로 은퇴한 사람들의 가장 큰 후회는 역설적으로 너무 일찍 멈춘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아쉬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면 조기 은퇴는 돈보다 더 큰 변수를 품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42세에 파이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준비됐다고 믿었습니다. 연 4% 룰에 맞춰 자산을 배분했고 생활비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1년 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3년만 더 일했을 겁니다. 그가 후회한 건 투자 실패도 소비 과잉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을 너무 빨리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건 변수의 크기였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는 매년 2%를 가정했지만 현실은 2배 가까웠습니다. 생활비는 그대로일 수 없었습니다. 은퇴 첫 해 필요했던 230만 원이 3년 뒤 31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든 계획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시장 변동성이었습니다. 은퇴 직후의 하락장은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시퀀스 리스크를 그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겪고 보니 버텨낼 멘털이 아니었습니다. 자산은 계획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는 매달 잔액을 확인하며 불안에 흔들렸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다시 일을 찾게 만들었지만 문제는 이미 회사 밭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심리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건 역할 상실이었습니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없어지자 하루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일이 싫어 떠났지만 일이 그에게 지탱해 주던 구조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변수가 쌓여 그가 후회한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너무 빨리 멈춘 것이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인생의 구조가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후회를 말한 또 다른 50대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는 돈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시간이 주는 공허와 싸움이더라고요. 그는 파이어 성공 기준을 재정 자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진짜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매일이 흔들렸습니다. 전문가들이 조기 은퇴자들의 후회를 분석했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재정적 후회 1위는 직장을 빨리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곧 사회적 연결을 끊는 것이었고 심리적 안전망을 스스로 해체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이어족의 성공을 결정하는 건 자산 총액이 아니라 삶의 구조였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설계할지, 하루의 리듬을 어떻게 유지할지,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이 부분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떠나는 사람 후회가 컸습니다. 이 영상에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조기 은퇴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자산의 부족이 아니라 너무 빨리 멈추는 결정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구조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삶의 리듬과 역할, 관계와 시간 사용을 먼저 설계한 사람만이 파이어 후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돈은 시드이고 삶의 구조는 방향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후회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의 후회는 대부분 재정적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은퇴 이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예기치 않은 경제 상황을 경험하지만 진짜 후회는 왜 더 오래 일하지 않았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아닙니다. 은퇴를 너무 빠르게 결정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삶의 구조를 무너뜨렸다는 후회입니다. 그 구조는 단지 월급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 그리고 역할 기반의 자존감을 포함하는 더 큰 틀입니다. 이 틀을 유지할 능력과 준비는 돈의 액수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많은 파이어족 사례를 분석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들이 은퇴 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대부분 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모았는지, 몇 %의 투자 수익률이 가능한지, 4% 규칙이 유효한지,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같은 재정적 계산이 그들의 은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후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재정적인 영역 밖에서 발생합니다. 생활비는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파탄 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심리적인 공백과 사회적 단절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일수록 이 심리적 공백을 더 크게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파이어족이 돈의 준비를 삶의 준비와 동일하게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40대 초반의 남성은 회사를 다니며 꾸준히 자산을 모았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늘 컸고 자신이 더는 이 구조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보다 3년 앞당긴 42세에 파이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 직후 그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하루는 그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흔들림은 계획했던 생활비 수준이 유지되지 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그의 계산보다 가파르게 올라갔고 계획했던 연 지출은 매년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며 넘겼지만 1년 후 계산했던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충분히 있던 자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리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잔액의 감소가 아니라 예상과 다른 흐름이 주는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시장 변동성이었습니다. 파이어를 선언한 직후 맞이한 하락장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파도가 크게 몰아쳤습니다. 긴 호흡으로 투자해 온 사람이었지만 은퇴 이후의 하락장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월급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체감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단순한 변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달 계좌를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불안은 단순히 투자 전략의 문제라기보다 심리 구조의 붕괴였습니다. 내가 다시 일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는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자신의 선택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충격은 심리적 고립이었습니다. 그가 일을 떠나며 기대했던 것은 자유와 여유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유는 빠르게 공허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도 이유가 없었고 일할 때 당연하게 느끼던 책임과 역할이 사라지자 하루의 의미도 흐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현실과 달랐습니다. 일이라는 구조는 단지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제공하던 기반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기반이 사라지자 그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이 무게는 자산 규모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더 깊은 후회를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 빨리 멈췄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후회는 돈을 더 모았어야 했다는 계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더 단단히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그 시간을 날려버렸다는 데서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만 더 일했다면 아마 지금의 혼란은 절반으로 줄었을 겁니다. 직장에 대한 불만보다 이를 통해 얻는 정서적 안정이 훨씬 컸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것은 단지 그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파이어족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돈을 준비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삶을 준비하는 데는 허술했다는 고백입니다. 파이어족의 계획에서 빠져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삶의 구조입니다. 재정적 독립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지만 하루의 흐름과 정체성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직장이라는 구조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지탱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사회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야 안정감을 얻습니다. 파이어족이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수입이 끊겨서가 아니라 이 구조가 사라지면서 찾아온 심리적 붕괴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을 때 조기 은퇴는 자산과 상관없이 흔들리는 선택이 됩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심리 문제다.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백이 존재합니다.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지 같은 문제는 자산 총액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뒤에 자신을 상상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퇴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파이어족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더 큰 고립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비용은 계산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은퇴 전에는 누구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누구나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파이어족의 재정적 후회 1위는 너무 빨리 떠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경제적 여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삶의 틀을 스스로 끊어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고 끝이 아니라 재구성을 요구하는 시작입니다. 재정은 은퇴의 한 요소일 뿐 전체가 아닙니다. 돈이 충분하면 성공한 은퇴라는 믿음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쉽게 깨집니다. 삶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정체성과 관계를 준비하며 시간의 의미를 채운 사람만이 조기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칼럼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퇴는 돈의 문제로 보이지만 결국 삶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너무 빨리 멈춘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구조를 갑작스럽게 끊어내는 선택입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삶의 틀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비어 있어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제적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독립과 사회적 독립입니다. 파이어족의 고민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돈은 준비의 일부이고 삶의 구조는 준비의 전부라는 사실을